지금부터는 약간 우리가 인하우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에이전시 사이드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인하우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제 인하우스로 진출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인하우스 기획자로서 커리어 로드맵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요? 실제로 기획을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인하우스라는 이미 갖춰져 있는 기업으로 진입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쁜 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하우스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 분야에만 종속되기 때문에 타 직종 또는 타 군으로 이직을 할 때 굉장히 이직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초보 기획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되도록이면 구축기획, 즉 에이전시 쪽에 먼저 접근을 하셔서 프론트하고 어드민에 대한 경험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하우스 기획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획 업무를 할 때 배너를, 이벤트나 이런 배너를 기획하는 부분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편리하게끔 어드민을 개선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고, 프론트 부분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프론트하고 어드민에 대한 설계 경험이 전혀 없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에이전시 쪽으로 접근하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하우스 하더라도 많은 신규 개발 및 개선점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는 부분에서 대부분 그 위에 오너들이 기획자에게 이것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즉 위에 오너나 이런 경영진들은 인터넷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자가 이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즉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트렌드다, 이게 변화가 경쟁사에서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해주는 역할이 기획자의 역할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하우스는 이제 자기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고민을 많이 할 만한 동력은 부여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어떤 기본기를 다지는 데는 에이전시에서 좀 배우는 게 좋다, 그런 네. 얘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에이전시는 좀 꺼려지고 인하우스에서 출발하고 싶어 라고 하는 기획자가 있다면 네. 이분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에이전시는 굉장히 신입을 뽑기 되게 꺼려하는 쪽이고요. 대부분 에이전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인하우스의 기획자분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구축에 대한 경험은 필요하지만 지금 인하우스에서는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사이트를 설계를 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옥션이나 또는 지마켓 이런 어떤 완성된 플랫폼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옥션에 대한 그것을 스토리보드로 그리고 관리자를 예측해서 이런 프론트에는 이런 관리자가 필요할 거야 라는 걸 예측해서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디벨롭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겠군요. 네. 아까 프론트와 어드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프론트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헷갈릴 수 있는데 프론트와 어드민 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프론트는 고객이 바라보는 환경, 즉 고객이 버튼을 누르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이 프론트인 거고요. 어드민은 그런 고객들, 즉 방문하는 고객들이 남긴 어떤 흔적들을 어드민 쪽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목표, 즉 결제를 했는지, 고객이 얼마나 로그를 했는지, 또는 몇 시에 가장 많은 방문 수가 있는지, 또는 고객의
문의사항들이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어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하우스는 프론트도 관리하고 어드민도 관리하고 정말 서비스를 키워나가는 네. 그러한 약간 부모 심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에전시와 인하우스를 둘 다 경험하셨을 때 한 3가지 정도씩 장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인하우스의 장점은 우선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내가 기획한 것들이 고객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중심의 사고, 즉 고객이 이걸 좋아할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인하우스 기획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프로젝트가 이 사업 운영하는데 필요해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발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반응에 따른 유연한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해봤는데 고객이 반응이 별로 없어. 그러면 다른 행동으로 또 옮겨져서 다른 플랫폼들을 만들기도 하죠. 단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A부터 Z까지 프로젝트 구축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면접을 볼 때 저희가 기획자를 바라볼 때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의 요건은 이 친구가 프론트부터 어드민까지 설계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면 반쪽짜리 기획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단점 중에 두 번째는 다양한 경력에 대한 커리어가 단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기획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또 이런 IT 직군이고요. 다른 예를 들면 인하우스는 다양한 경험이 아니고 한정된 플랫폼 안에서의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IT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융합 기술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즉 컵에 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다른 기술들이 교합되었을 때 이 플랫폼은 더 잘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의 단점은 인맥 형성이 굉장히 얕습니다. 즉 같이 일하는 직원 말고는 인맥 형성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하우스에선 단점이 됩니다. 즉 서서히 경력이 쌓여지고 연차가 드러날수록 타 직종에 이직하기 위해서는 인맥을 라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관리자 직군은. 근데 그런 라인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좀 나중에는 좀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러한 인하우스 기획의 장점을 살리면서 약간 단점을 보완하려면 더 많은 활동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활동 범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기획자의 모임이나 만남 등은 굉장히 중요한 인맥 형성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하우스 기획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지원하고 계시는 지원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한테 어떠한 조언을 해 주실지와 또 선호하시는 그러한 기획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기획자는 3가지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고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면접 볼 때도 그런 역량들을 많이 보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대부분 기획자들은 클라이언트, 개발자, 퍼블리셔, 디자이너에게 소통을 해야 되고 그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약해서 그것들을 설득을 못했을 땐 굉장히 마이너스 요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글을 쓰는 능력입니다. 글을 굉장히 기획자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제안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면을 설계할 때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또는 고객들이 기업이 원하는 목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글을 작성하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엇인가를 설계를 할 때 기획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의 마지막까지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중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성이 없으면 이것은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되게 많이 힘든 경우도 많이 겪습니다. 즉 개발자와 디자이너 또는 퍼블리셔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서의 알력 싸움이나 이런 약간 불협화음들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기획자는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한다라는 일념으로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리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역량을 좀 꾸준하게 키워보시면 좋을 텐데 어떤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좀 디벨롭하기 위한? 우선은 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으로 대부분 스킬업 향상을 했고요. 에이전시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 원하는 기업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정말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즉 SB를 화면을 캡처해서 저한테 이게 SB라고 해서 저한테 컨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하는 취업 자리가 있다면 적어도 그 회사의 홈페이지 정도에 들어가셔서 어떤 모델이고 어떤 비즈니스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경쟁사가 어떤 경쟁자인지를 적어도 파악하고 접근하셔야 면접관이 이뻐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이 내가 가진 환경에서 어떤 부분들을 프로젝트화 시켜서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 가슴에 와닿는 문장 같아요. 도전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네. 정말 그게 기획자가 걸어야 될 길 같은데 만약에 지금 신입으로 서비스 기획직에 도전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지원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서비스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개선 포인트를 잡아 보시고 그것들을 주위에 있는 분들과 같이 상의해 보시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조언까지 들어봤는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 PM 업무로 약간 이제 기획을 넘어서 관리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그 변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기획 업무를 하다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즉 그 위치와 연령에 맞춰서 기획자들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 즉 서비스 기획이 아니고 구축 기획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구축 기획을 하시다 보면 인하우스 쪽으로 서비스 기획으로 전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을 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를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다음 단계는 마케팅 기획입니다. 지금 기획자인데 왜 마케팅을 해?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시다 보면 같은 분류의 코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생기고 그런 기업과 조인을 해서 솔루션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환경들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전략적인 제휴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전략기획인데 전략기획이 알고 보면 뭐 PM의 역할의 어떤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비스 기획에서의 PM은 전략과 같습니다. 즉 업계 동향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 기업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팀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팀장이 일을 하면 그 회사는 망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팀장님은 그럼 놓으셔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할 텐데 팀장은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 통찰력을 가지고 업계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팀원들에게 그 업무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팀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팀장이 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계하는 사람이 위에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 팀은 일이 없는 팀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팀장의 업무는 일을 만들어내는 역할 그리고 그 일을 올바른 일을 팀원들에게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은 일종의 디렉터 역할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PM 롤이 원래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역할,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 플러스 디렉터 역할을 하시면서 네. 이제 기획이 봐야 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획 실무를 하셨을 때랑 지금 PM과 혹은 디렉터 역할을 하셨을 때랑 어떤 게 더 행복했을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실질적으로는 실무라는 게 더 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PM과 디렉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즉, 나에게 맞는 사람이 100%일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탈이나 또는 사람들 간의 불협화음들을 중간에서 조절을 해서 완성도 높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리드하는 역할을 해서 알고 보면 점차 PM의 역할을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와 인간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절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PM을 하시다 보게 되면 차라리 내가 할 걸, 내가 차라리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기획 실무를 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조율하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즉,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제가 설계했을 때는 거의 하루면 끝날 일들을 팀원에게 맡겼을 때 5일, 7일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감감무소식인 경우도 있거든요. 즉,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는데 그거 됐어? 라고 질문했을 때 가져온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도 잡아먹고 산출물에 대한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입분들에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수들에게. 즉, 사수는 짜장면을 시켰는데 질문을 안 하면 짬뽕 갖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 팀장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 맞나요?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때 같이 성장하고 팀장도 안심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책도 내시고 다양한 강연 활동도 하시고 대형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웹만사 쪽에서 스터디를 옛날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유데미를 통해서 또 강의를 올려서 안내를 해드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스터디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아마 2023년도에 새로운 모습의 어떤 강의가 하나 오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힌트만 좀 주실 수 없어요? 우선은 서적을 봤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UI, UX에 대한 부분들, 즉 프론트에서의 화면을 그리는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인공지능은 약간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기획자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환경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서비스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스터디를 진행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스터디원, 또 수강했던 사람들 중에서 저 친구 정말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러한 사람도 있었으면 소개해 주세요. 우선 스터디는 되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뭐 논리의 기술이나 업무 정리의 기술,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기술, 또는 제안서에 관련된 스터디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 기획자에게 이건 필요해라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되게 기억에 남았던 스터디 1은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령 대부분 좀 질문하기 꺼려하거나 좀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저는 되게 질문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학 양성에 대한 굉장히 니즈가 있기 때문에 자주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 SB가 오는 분이 계셨어요. 즉 거의 새벽까지 거기 회사에서 날밤을 새셔서 SB를 쳐갖고 이거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걸 보고 답변을 이렇게 SB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세요 라고 답변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완성된 모델로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질문에 대한 주저가 없는 분들은 저는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기획자, 약간 아까와 공통된 요소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소통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좋아합니다. 앞으로 스터디나 번개 모임 같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번개나 스터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멘토링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커피숍에서 한 2시간 정도 기획을 하면서 고민했던 점이나 또는 애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뜸했었는데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는 분들이 신청하거나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당근대장님의 메일 주소를 보시고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댓글도 적극 환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서비스 기획자가 어떤 사회적인 문화 또 기술적인 변화의 선두에 서서 일을 하는 직군 같기도 한데요. 이러한 어떤 직군의 성격에 대해서 당근대장님이 보시는 어떤 뷰, 또 거기에 필요한 능력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직군 분야도 있고 기획자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그런 팁들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는 기획자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PC 시절에서 잡스가 스마트폰을 오픈했죠. 그때 대부분 기획자는 스마트폰에다가 웹사이트를 그렸습니다. 즉 기술에 대한 이해나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건 그 지금 있는 모니터와 스마트폰에서의 환경이 아니에요. 즉 하드웨어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 네트워크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기획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오큘러스 같은 즉 가상현실로 서서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서서히 오고 있고 6G 환경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도 오큘러스 같은 그런 고글을 쓰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오큘러스 환경에서는 모니터 5개를 PC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거든요. 지금 메타버스의 다음 단계가 오큘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마트폰이 왜 발전이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휴대성이거든요. 스마트폰은 휴대성이 되게 용이했고 그 전화기가 아니고 스마트폰이 가장 빠르게 단기간에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고 오큘러스도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좀 많이 버거운 부분이 있지만 6G 환경에서는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 안경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 환경에서 PC가 나오고 GPS가 나오고 내비게이션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환경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자율주행차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지 않고 두 손에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즉 그런 서비스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통찰력이나 예측,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네. 정말 시대를 꿰뚫는 그런 기획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냉철하게 사물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원래 좀 그러셨어요? 습관적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아마 시니어 기획자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의 오더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 연상이 그려져요. 여러분들 지금 사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과라는 이미지가 그려지듯이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프로젝트의 로직이 다 그려지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저는 그게 한 14년 차? 그때부터는 아마 프로젝트가 되면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거야 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됐었죠. 정말 그런 탄탄한 독서 경험과 또 어떤 소통을 하는 그런 자세에서부터 오는 아주 깊숙한 내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당근대장님의 행보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유데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놀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강의가 아니고 글로벌의 강의들을 제가 수강을 하고 그 환경들을 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선진화된 그런 IT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글로벌에 진출이 돼 있고 그들 중에서 거의 탑 강사들은 그 임팩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즉 파이썬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것을 한국에 도입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즉 저는 지금 현재 유데미에서 다양한 세계 글로벌의 그 강의들을 좀 듣고 있고요. 그것들을 한국의 기획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획 분야가 아니고요. 개발 환경 또는 어떤 디자인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얻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어느 기회가 되면 스터디를 통해서 나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시간이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 기획계의 철학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떠오를 만큼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현장에 녹여낼 수 있는 아주 그런 실력 있는 기획자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아쉽지만 당근대장님이 이번 기회에 모신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다음 라이브나 다음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소통하는,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획스타의 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